안녕하세요. 남북한 국어교육 비교 강의를 하게 된 천안드림학교 국어교사 변정훈입니다. 먼저 저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에 4개의 학력이 인정이 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가 있는데요. 서울에 하나, 그리고 경기도에 2개, 그리고 천안에 드림학교 하나, 이렇게 4군데 학교가 있는데 저는 서울에 있는 여명학교, 그리고 드림학교에서 국어교사로 14년 동안 근무한 국어교사입니다. 그리고 서울대나 이화여대 국립국어원에서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또 독일 연구재단이랑 관련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 이런 이력들이 선생님들께 많은 노하우의 전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음의 목차로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 북한 학생들과의 수업 에피소드를 통해서 남북한의 국어 교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교과 비교를 영역별로 한번 해볼 텐데요. 문학 영역, 그리고 국어 기능, 그리고 국어 지식, 문법 영역으로 교과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에 의해서 차이를 이해한 이후에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된다면 추가적으로 타교과, 영어, 수학, 과학과 같은 타교과에서 남북한 교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프닝으로 남북 고등학생의 통합 수업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BS에서 진행된 괜찮아요? 일 없습니다. 라는 남북 소통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컨셉은 그렇습니다. 남한에 있는 고등학생, 정규 고등학생과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그래서 남북 고등학생들을 한 공간에 모아서 가상의 통일 학교 통합교육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학교의 학생들도 이 교실에 좀 많이 앉아 있는데 EBS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많은 수업 사례 중에 이제 국어 교과에 관련된 수업 사례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좀 오프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수업에서 앞에 있는 이 대머리 선생님, 그 결의말 큰 사전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제시를 했습니다. 단어를 제시를 했는데 얼음 보숭이가 뭐냐라는 질문에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쉽게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 선생님들께서는. 네. 얼음 보숭이는 아이스크림이지요. 북한의 문화어, 그러니까 한국의 표준어이죠. 문화어에서 얼음 보숭이는 아이스크림인데, 그런데 학생들 대부분이 이 얼음 보숭이를 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좋겠지만,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참고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한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얼음 보숭이라고 하지 않고, 보이는 그 상표명처럼 에스키모, 지금 저희 나라의 초코파이처럼 거의 대명사가 되었죠. 에스키모 또는 까까오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북한의 문화어에서는 얼음 보숭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스크림이 실제로 북한 언중 사이에서는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은 거의 사어에 가깝고 에스키모, 까까오라는 단어로 아이스크림이 대체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남한에서 북한에 대한 언어 이해를 할 때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문서상의 언어와는 또 다른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선 이해를 해주시고 남북한 국어 교과를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일, 단물은 저희는 이제 주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손기척, 노크라고 문화어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조금씩은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단어들도 그냥 노크를 사용하고 주스를 사용한다는 부분, 북한에서는 현재.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북한에 대한 내용과는 많이 괴리감이 있고
그래서 개방에 좀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상을 좀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드림학교 학생이기도 한데 탈북 학생들은 크게 북한 내에서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과 북한 내에서 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교육 경험이 있다는 것은 북한에서 출신 성분이나 가정 환경, 배경이 좋아서 주로는 이제 평양 출신들이 많이 되겠죠. 학교 교육을 받고 그래서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있고 북한의 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이라는 경우는 이제 식량난으로 경제난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학교 출석이 어려워서 교육의 경험이 없는 학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 내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북한에 있는 정규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잘 받았기 때문에 남한에 왔을 경우에 또는 통일 이후에 그 학습된 경험으로 인해서 남북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요. 북한에서 학습을 했지만 이제 기억이 없는 학생들의 부류로 나눌 수 있고 북한의 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전혀 무학력인 학생들, 학교 자체를 가본 적이 없는 학생들로 나눌 수가 있고 또 교육 경험이 없더라도 탈북해서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에서의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이렇게 대상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차이를 이해하는 수준에서의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남한의 적응을 위해 필요한 교육,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 학생들과의 수업 에피소드를 통해서 가볍게 남북한 국어 교과를 좀 비교해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서사 비교 대조 연민 체득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비단 이런 단어들 뿐만이 아니고요. 북한은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언어순화 정책으로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언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학생들은 한자 어휘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 가르치는 이런 단어들이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해에 좀 어려움을 겪는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래동화를 배우는 고등학교 국어 시간.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국어 선생님들께서는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수능을 쳐야 되는데 전래동화를 배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탈북 학생들은 체제의 특성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북한은 그 학생들이 접하는 텍스트 자료들이 국가에 의해서 굉장히 통제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그 자료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학생들이라면 굉장히 상식으로 알고 있는 작품들조차 북한 학생들은 굉장히 생소하거나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콩쥐팥쥐, 흥부놀부, 홍길동전, 그리고 외국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같은 작품들도 학생들은 전혀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식에 가까운 작품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그런 수업을 할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이 있고요. 3번에 한글을 만든 인민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글을 만든 장본인은 국어 선생님들이시니까 당연히 이제 세종대왕, 집현전 학자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북한에서는 물론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팩트는 이제 변함이 없지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조선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 정통성을 신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이 건국한 사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고려 정통서를 좀 따르고 있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에 대한 어떤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반감이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 성계 돼지다라고 역사 교과서에는 언급이 되고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데, 그래서 세종대왕의 업적에 있어서도 어떤 부정적인 마음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어 교과서에는 어떻게 실려 있냐 하면 인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한글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한글 창제의 주체가 인민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가르치는 어떤 한글 창제의 배경에 대한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네 번째, 어른 보성의 단목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5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것은 틀린 속담입니다. 선생님 혹시 5번에서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찾으실 수 있을까요? 예, 없죠. 근데 북한 학생들은 이게 틀린 속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선생님들 혹시 찾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수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북한에서 원수는 오직 한 대상만을 가리킵니다.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이 되겠죠. 김정은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은 불가한 문장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적으로서의 개념은 이 원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김일성, 김정일 원수님 때문에 아예 새로운 단어를 창조를 해서 쌍시옷을 넣어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가 맞는 속담이다 라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 남북한의 언어의 차이, 또 국어 교과의 차이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국어 창제의 한국 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데, 북한 교과서의 일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리조 전반기의 국어라고 해서 한글 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1절 부분에 보시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북한의 교과서는 대부분 전반부를 시작할 때 항상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로 시작하게 됩니다. 약간 성경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또는 공자 가라사대라고 해서 공자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언급이 되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제 이 김일성 부자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모든 교과서의 시작은 이렇게 교시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교시를 했냐 하면 이미 삼국 시기부터 리두 문자를 사용하여 오던 우리 인민은 1443년에 가장 발전된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창제에는 인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글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인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한글을 창제가 된 것으로 북한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인데요. 북한 교과서의 일부분입니다. 혹시 맞춤법 띄어쓰기 국어정서법이 잘못된 부분을 1번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지 않지요, 선생님들. 북한은 띄어쓰기를 저희가 띄어쓰기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세 가지 기준과 달리 의미 단위로 묶어서 띄어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다짐은 이 다음에 햇빛과 같은 좋은 기회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로 어떻게 보면 구 단위로 띄어쓰기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해빛과 같은 북한은 사이시옷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어미 부분에 보시면 것이였다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었다라는 과거형 종결 어미를 사용을 하지만 북한에서는
였다라는 종결 어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번에 보시면 실제 이제 북한 학생들이 쓴 그 글쓰기 자료의 일부분인데요. 학생들의 글쓰기를 한번 보아주시겠습니까? 뭐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하지만 특별히 눈에 보이는 부분은 받침, 겹받침이나 받침 그리고 어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제가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의 일부분인데요. 위시, 서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한다는 뜻을 이음절로 쓰시오. 선생님들 뭐 잘 아시겠지만 자성찰이 되겠죠. 근데 학생들은 여기에 대한 답으로 자비판이라고 이제 쓰는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호상비판이라고 해서 생활총화라고 해서 이제 학급 단위로 학교 단위로 스스로를 비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주체 사상, 사회주의 사상에 위배되었던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저는 수령님이 알려주신 이런 사상에 위배되는 이런 행동을 제가 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아 비판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호상 비판이라고 해서 저 학생은 이런 부분이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사회주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된다. 라고 한 부분 한 부분을 비판을 합니다. 서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유지를 하는 거죠. 서로 감시를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학생들에게 거의 세뇌되다시피 해서 이제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에 대해서 자아성찰이라고 분명히 가르쳤지만 자아비판이라고 그냥 오답이라고 체크하기에는 넘어가기에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왜 자아비판이라고 썼을까? 근데 이런 배경들을 알고 계신다면 학생들이 이래서 이런 오답을 썼겠구나 라는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중 단어의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이 문제는 이제 단어 형성법 중에서 뭐 합성어이냐 파생어냐 아니면 단일어냐 이 문제인데 저는 당연히 이제 아버지 단일어인 아버지를 정답으로 이제 학생들이 고를 걸 기대하고 2, 3, 4, 5번은 이제 합성어를 이제 문제를 낸 거죠. 근데 학생들은 어떤 답을 골랐는지 혹시 선생님들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2, 3, 4, 5번 중에 고르실 수 있는데 예상을 벗어나게 정답을 다 맞췄습니다. 아버지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단일어와 합성어, 파생어를 구분을 하는구나. 잘 맞췄구나. 다 아는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잘못 이해해서 맞춘 거였더라고요. 뭘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네. 2, 3, 4, 5번은 다 먹는 거죠. 음식이고 아버지는 먹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격이 다른 걸 고르라고 하니까 1번은 먹을 수가 없고 2, 3, 4, 5번은 먹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다.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지만 오히려 정답은 맞춘. 그래서 이런 좀 이렇게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4번은 4, 5, 6번은 이제 그 학교의 평가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 선다형 문제에서 이제 먼 것, 옳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 바르지 않은 것, 부정어로 문제를 낼 때가 많이 있죠. 물론 요즘은 이런 부정어 문제를 좀 지양하라고 하는 지침들이 있긴 하지만 왜 이런 부분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냐 하면 이런 부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학교에서 객관식 시험이 없습니다. 다 서술형 주관식 시험이라 예를 들면 수령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찬양하는 짧은 글을 적으시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를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 것, 거리가 먼 것, 옳지 않은 것, 적합하지 않은 것 이런 문장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부정어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건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건지 이거에 대한 적응력이 좀 떨어져서 굉장히 이런 유형의 문제에 많은 오답이 발생을 한다는 부분이 또 남북한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남북한 국어교과는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요. 남한과는 의도적으로 차별화된 언어 정책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은 신라어 정통서를 좀 따르죠. 신라가 통일신라에서 고려를 거쳐서 조선이 이제 건국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북한은 고려어 정통서를 따릅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고려로 이어지는 정통서를 따른다는 부분,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차별화된 언어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한은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언어 생활을 많이 해서 미국 영어와 관련된 외래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북한은 북한 국어 내에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언어 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국어 교과는 어떤 사상성과 도구 교과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국어 교과는 도구 교과로 사용되고 있지만 무엇을 위한 도구 교과이냐? 이것은 다른 학습을 위한, 다른 학업을 위한 도구의 교과이지만 국어가 북한에서는 이 도구 자체가 김정일, 김일성의 어떤 그 찬양을 위한 그리고 일가의 유지를 위한 주체 사상의 유지를 위한 도구로서의 교과이다라는 것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교수의 방법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용어입니다. 이거 자체가 깨우쳐주는 수업을 한다.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수업 같습니다. 학생들이 깨우칠 수 있게 수업해주는, 깨우쳐주는 수업이다. 문답식 교육이다.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예전에 강의식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일 유격대식 학습법, 원문 통달식 학습 수업, 그냥 아예 통으로 원문을 외우는 겁니다. 근데 어떤 원문이냐? 이제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그런 문장 자체를 그냥 외우는 수업인 거죠. 그리고 문답식, 강의식, 주입식 수업이라고 하지만 글자 자체로는, 용어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수업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수업 자체는 굉장히 주입식이고 강의식이고 일제식 교육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북한의 교수 방법에 대한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북한의 교과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요. 북한 교과 안에는 이런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꺽쇠 가로 부분은 저희의 따옴표, 큰 따옴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밑줄 그어진 것처럼 그래 너희 놈들은 미국 놈의 비행기 폭격이 심한데 어디에 갔다 오느냐? 미국 놈이라는 노골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조금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념려, 아시는 것처럼 두음 법칙의 차이가 보이고요. 어버이 수령님 이시였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시었다라는 과거형 종결 어미가 아니고 였다라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요. 그리고 미제 날강도 놈들의 폭격에 마사진 령길, 마사진이라는 부분은 혹시 눈치채신 선생님도 있을 텐데 마사지다라는 단어는 부서지다, 망가지다, 뭐 이런 단어들의 북한식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꼬마들까지 전선 원호 사업을 도와 나서는데 미국 놈들이 견디어 낼 게 뭐냐.
참 용구나 라고 해서 견디어가 아니고 견디어낼게 뭐냐 라는 부분에서 또 차이를